예,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인터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석근 예비 후보님은 정말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예, 예. 경영 마인드까지 갖추신 보기 드문 인물이시고, 예, 예. 또 우리 상록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애정이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전 국민의힘 안산 상록가 당협위원장도 하셨고, 예, 예. 예, 그리고 5대 또 의원뿐만 아니라 의장까지도 하셨고, 또 시장 준비도 하시면서 예, 예. 정말 안산 구석구석 예, 예.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는데, 예. 그래도 아직까지 잘 우리 후보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이, 그럼. 나는 어떠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 좀 예. 설명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안산의 이 산재가, 정말은 안산에 생활한 지가 한 38년 됐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안산에 애정을 많이 갖는 이유가 제가 27살에 안산에 와서 안산의 최초의 계획도시라는 얘기 듣고, 야, 안산에서 내가 뭔가 하면 안산의 어떤 소중함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안산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고, 안산에 오니까 의외로 많이 어려운 분들이 그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38년, 한 40년 전에는 바늘공단에 사시면서 라승호텔 부근하고 고잔동 그 진양빌딩 부근인데, 라승호텔 부근에 연립단지 지하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소년 가장 진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준 경험이, 두 가정을 도와준 경험이 아마 제가 기초의원을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이 가난을 좀 시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지방자치가 만들어질 때 고민을 하다가 그때는 못했고, 두 번째부터 이제 제가 준비를 해서 한 번 떨어지고 3대에 제가 이제 38에 이제 사실은 입성하게 됐는데, 우리 안산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계획도시고 또 반월시화공단을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의 도금단지하고 염색단지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안산이라는 역사를 놓고 보면 그때는 정말 변변한 공장도 별로 없는 시대였습니다. 철공소고 뭐 이런 거 정도 있고 방직 공장이 있고 이럴 때니까 거기에서 좀 체계화된 공업단지가 만들어져서 있는 안산에서 제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안산에 굉장히 이 정체가 되어 있잖아요. 변한 것도 없고 예. 좋아진 것도 없고 오히려 낙후가 되고, 4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 보니까 어려움만 가중이 되고 재건축, 재개발 한꺼번에 짓다 보니까 발생이 되고 해서 많은 숙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바늘공단도 갈수록 죽어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8,700개 시야 바늘공단에 합쳐 8,700개 업체인데, 이 업체가 전부 다가 가동률이 한 5% 플러스 마이너스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현재 경영되고 있는 반월시화공단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여지껏 사업하면서 했던 어떤 경영이라든지 이런 마인드 가지고 저한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안산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이 제도권에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안산에 정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같은 걸 유치해서 그 1, 2차 밴드, 시아바늘공단 살리기 위해서는 1, 2차 밴드가 시아바늘공단에 들어오게 해야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밴드가 시아바늘공단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해서 입주하게 해서 지금 이제 2차 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시아바늘공단을 4차 첨단 산업 내지는 로봇 산업으로 좀 4차 산업으로 변화시켜서 40년 전에 우리 안산의 어떤 최초의 계획도시의 버금가는 제2의 안산을 만들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이 또 시의원 하시게 된 계기가 또 어려운 불호 청소년을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 오늘 또 제가 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를 졸업하시게 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조금만 더 얘기 드리면, 제가 두 가정을 돕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정은 라성 연립이에요. 그 당시 지하에 사시는 분인데,
아마 그때 바늘공단에 근무해도 급여가 얼마 안 되니까 어머니가 이 신장염으로 복수가 이렇게 찾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방송에 드려도 될란지 모르지만 이제 이 부인이 이제 가출을 해가지고 복수가 차서 거동도 못 하신 어머니하고 자식 둘을 키워가면서 직장 생활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술 먹고 본인도 이렇게 좀 좌절하면서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소년 가장이 된 곳입니다. 비슷한 또 한 가정이고, 그래서 그 어린 애들을 거의 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제가 뒷바라지한 경험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예. 너무 많아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져서 그러면 시에서 좀 제도적으로 좀 도와주면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좀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지방의회에 이제 사실 시작하게 된 동기가 거기입니다. 예, 상당히 감동적인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 말씀 듣게 돼서 너무 뿌듯합니다. 예.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김석훈 후보님 그 미래지향적인 그 안목 때문에 또 새롭게 평가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로봇랜드인데 벌써 이제 의장 시절에 이제 2007년도에 그 안산시에 로봇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이 이제 보도로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그런 안목을 갖고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었는지, 만약에 지금 그것이 그때 당시에 됐었으면 지금 안산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 시절이니까 한 18, 9년 전입니다. 사실 IT 산업은 1년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10년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의장 시절에 로봇랜드를 시아바늘공단에 꼭 유치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주장한 것은, 그 당시에는 이 시아바늘공단이 도금하고 염색단지 위주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막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이제 이 중국 업체하고 교섭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바늘시아공단이 이제는 이 도금하고 염색단지로는 더 이상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런 걸 저는 느낀 거죠. 제가 사업을 하니까 느껴서 로봇 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산업에 빨리 뛰어드는 어떤 국가만이 경쟁력이 있다. 빨리 뛰어드는 지방자치단체만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봇랜드 유치에 제가 뛰어든 겁니다. 근데 로봇랜드 유치에 대상되는 희망하는 어떤 이 기준이 도급이 기준이 됐습니다. 희망한 데가 전부 다가 도에서 희망했고, 시는 안산시예요. 저는 안산에 유치를 하고 싶어가지고 시가 한 거죠. 근데 그 기준이 꼭 시가 해야 된다, 도가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접수를 받아보니까 전부 다 도에서 한 거고, 시는 우리예요. 제가 그래서 접수 이 용역을 주고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 시 예산 한 1억 가지고 있고, 나머지 돈은 10억까지 만든 자료가 차이가 아무래도 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평가할 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김문수 지사, 경기도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냥 찾아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 안산시 인구에 비례해서 22만 정도 그 서명 운동을 받았다 그러면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경기도지사 원테이블에 놓으니까 한 이만큼씩 쌓이더라고요. 쫙 봉고차로 싣고 갔으니까, 그 의회 봉고차. 그렇게 해서 그걸 놓고 이렇게 안산 시민들이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바늘공단이 경기도의 생산량의 한 20% 정도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도금단지하고 염색단지로 머물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를 하면 결론적으로 도태돼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정부에서 세금만 뺏어갈 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면서 체질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걸 제가
김문수 지사하고 한 시간 반가량을 독대를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이 경영 마인드가 아니라서 그런지 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도에서는 큰 협조가 없이 시 차원에서 시장 협조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시작이 정말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냈었으면 정말 안산이 진입을 했을 그렇죠. 텐데 참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예. 그 많은 정치인분들이 뭐 대기업 유치를 여태까지 많이들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유치한 적이 없지요. 근데 최근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대기업 유치를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과연 김석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이것을 유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안산이 왜 대기업을 유치해야 되나? 어느 지자체마다 대기업 유치한다는 얘기는 지금 많습니다. 불과 4년 전에도 많지 않았는데 요 근래에 많아졌어요. 그것은 이제 사실은 이 삼성이나 LG 같은 걸 유치함으로 인해서 세수 정대라든지 고용 창출이 되는 걸 아니까 그런 건데 저는 의장 때부터 대기업 유치를 계속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그거는 우리 안산은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을 유치해야만 바늘시아공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8,700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갈수록 열악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바늘시아공단을 가동률이 60% 중반대밖에 안 되는 바늘시아공단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유치를 해야 돼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을 번호돌 같은 데다 유치를 하고 그 유치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1, 2차 밴드, 즉 말하면 1차, 2차, 3차 하청업체들이 매일 납품을 해야 되니까 가까운 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물류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럼 가까운 데가 어디겠습니까? 주변이 그린벨트니까 시합 바늘공단에 5만 평, 10만 평, 2만 평, 3만 평을 매입을 해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매입해서 들어오는 게 싸게 맥히는 게 1년, 2년 할 게 아니라 10년, 100년을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시장이나 정치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삼성이나 LG 같은 어떤 대기업을 시야 바늘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LG 같은 거 사실은 유치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지정하는 번호들은 그린벨트 먼저 해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라고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지껏 그만 왜 못했냐? 제대로 하려고 시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 왜 없었느냐?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냥 유추해 볼 때는 이것을 생각조차 못한 게 80%고 조금 생각해도 경영 마인드라든지 이쪽에 경험이 없으면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역대 시장들이 쭉 있지만 기업 유치한다고 말만 했지 뭐 MOU 체결해 가지고 본계약 들어가고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국가도 경영, 그다음에 도도 경영, 시도 경영 마인드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한 가지가 이제 이 공통점이 뭐예요? 경영이라는 게 정부도 좋은 기업체들, 외국 기업체들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일자리 창출해주고 세금 내주면 국가로서는 융성해질 수밖에 없죠.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고, 첫째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같은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인재를 영입해야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이번에 당선된다든지 이러면 시장하고 단판을 지어가지고 우리 안산이 살 길은 뭐겠냐 얘기해봐라. 내가 설득을 시켜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제가 꼭 갈 겁니다. 그렇게 간다면 우선 가장 필요한 게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대기업을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을 경영을 해본 사람을 우선 스카웃을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LG 사장단, 보통 사장단이 아니라 그래도 그 분야에서, 그 부분에서, 그 본부에서
성공한 사장을 연봉을 5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영입을 해와서 유치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이 공무원분들 국장, 본부장 들어가고 과장들 들어가게 해서 1년 정도 시간, 1년 반 정도 삼성이나 LG 같은 것을 유치하게 전문적인 어떤 기술, 경험 있는데 노하우 이런 걸 벤처마킹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가 본업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이 매입을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 예를 들어 들어가면 동료 의원들한테 우리 쌀이 지금 1년 동안 남아 돌아가는데 보관하는 비용이 1조 4천억이 들어갑니다. 왜 1조 4천억을 버려가면서까지 쌀을 보관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은 보관을 해야 되겠지만 1조 이상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매입 비용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입하고 토목하면서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전기하고 공업용수입니다. 그게 한 5년 정도 걸려요. 이 공업용수 같은 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팔당댐에서 우리 지금 기존 수돗물 쓰는 그 용량 가지고는 쓸 수 없는 거거든. 따로 만들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거는 영발전소가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용이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7년, 8년 이 뒤에는 본 공장이 착공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준공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유치하지만 안산시 예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유치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번호들이 뭐 평당 제가 볼 때는 한 저 멀리 화성하고 인근 쪽에 있는 것은 한 60만 원, 50만 원, 이쪽에 있는 것은 한 80만 원 가는데, 평균 제가 볼 때는 매입 비용을 100만 원 잡아도 토목공사비 예를 들어 60, 70 잡고, 요즘 예를 들어 가지고 바늘공단이라든지 시야공단에 800만 원, 1000만 원 갑니다. MTB도 뭐 그 이상 갑니다. 그러면 뭐 한 200만 원대 예를 들어 분양한다 그러면 줄 서겠죠. 대기업이. 여기같이 입지가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 100만 평을 예를 들어가 공장이 준비가 돼 있는 어떤 위치를 준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 100만 평을 매입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몇 년 걸립니다. 우리가 그런 걸 다 해주는 거거든요. 해주고 토목공사 해주고, 예? 한 200만 원 중반대, 초반대 내지는 300만 원 한다 그래도 들어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삼성이나 LG 같은 게 줄 서서 이제 이 공모를 할 때 우리가 공장 지을 때 우리가 평택 공장을 기준 잡으면 한 80만 평 정도 됩니다. 한 기가, 평택 공장 한 기가 한 27조 정도 30조 사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 인원이 9,000명에서 10,000명 사이 한 기가. 평택에는 한 지금 5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8기까지 들어갈 예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만 평 정도 되면 한 5기, 8기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4만, 5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짓는데, 공장 짓는데, 한 개 동 짓는데 예를 들어 한 20조 이상이 들어가면 우리 안산이 얼마만큼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리고 MOU 체결할 때, 공장 지을 때 중요한 기술 제휴한 독일이라든지 미국 기술 제휴한 업체 외에 고용 창출 한 100명이면 한 80명 정도는 우리 안산에서 조달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에 예를 들어 건설 장비, 예를 들어가 5년 이상 허가 낸 그 업체, 건설업체 써주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고용 창출도 안산에 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거주한 사람 위주로 좀 써주는 걸로 하면 지금 빠져나가는 1년에 1, 2만 인구를 다시 10,000명이 아니라 진짜 3만 명, 4만 명씩 연에 들어오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삼성 같은 게 예를 들어 가지고 7년 뒤에 다 만들어져 가지고 오픈을 한다 그러면 오픈하고 난 뒤도 우리 안산 거주자 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아니면 3년 이상 근무한 조건을 달면 되거든요. 우리가 수로 들어올라 하니까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3년, 5년을 살아야 취업할 수 있다 그러면 서로 양질의 정말 젊은 친구들이 줄 서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오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빠져나간 젊은 일자리가 어떻게 일자리도 없는데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기업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만 이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대로 좀 생각하고, 여지껏 제가 볼 때는 공약에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하는데 좋은 일자리 말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월공단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산학연 연구소하고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좀 MOU를 체결해서 거기서 연구도 하고 뭐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꿈 같은 얘기고 솔직한 얘기로 중소기업에서 그거 뭐 할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산업단지, 반월공단, 시아공단, 그다음에 멀티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가 있지만 요 MTB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근래 입주해 가지고 업종이 좀 괜찮습니다만은 반월시아공단은 우리가 꼭 업종 변경을 해서 4차 산업으로 업종 변경을 해서 살려야만 안산이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저는 말로만이 아니라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정말 어려운 거지만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것 같으면 누구 못 만듭니까? 그런 걸 만들으라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뽑아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이 낙후돼서 인구가 빠져나가면 그러면 너는 어떡할래? 그러면 기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일자리를 새로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린벨트인데 풀 수 있어? 풀 수 있죠. 다른 데는 풀리는데 왜 못 풉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들한테 1조 4천억 쌀 보관비만 들어가는데 비싼 땅 100만 원 가까이 70만 원 80만 원 가까이 되는 땅에다가 쌀 농사 짓지 말고 넘쳐나는 쌀 농사에 저 지방에서 만 원짜리 평당 만 원짜리 지어서 올라오면 충분하고 그것도 일종의 경영 마인드잖아요. 여기는 우리 공장 부지가 우리 반월시아공단이 800만 원, 1000만 원, 비싼 데는 1000몇백만 원씩 가는 공장 부지를 저렴하게 경쟁력 있게 대기업에 유치하게 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어떤 대기업들을 국내에 잡아두는 효과도 있고 잡아두면 뭐가 좋습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잖아. 수만 일자리가. 그다음에 그 엄청난 공장이 돌아가면 수천억 내지는 엄청난 돈의 세수 국가도 세수가 들어오지만 지방정부도 세수가 들어오잖아요. 그 건강한 세수가 들어야 건강한 복지를 할 수 있잖아요. 맨날 우리 안산이 재정 자립도가 제 의장할 때는 치였습니다. 지금은 재정 자립도가 바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집으로 말하면 아주 잘 살던 집이 굉장히 가난한 집으로 지금 이제 뒷걸음질 쳐져 있다. 이걸 다시 좀 건강하고 잘 사는 집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좋은 일자리에 취직도 되게 해야 되고 또 얘들 또 가정도 좀 건강하게 좀 잘 살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이거라고 비교한다면 이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건강한 복지라고 하는 그 단어도 상당히 생소하고 귀에 확 들어오네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건강한 복지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가 획일적으로 하는 복지는 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엄마 아버지를 못 만나가지고 소녀 가장이 됐고 엄마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내지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쨌든 소녀 가장이 됐고 또 어른이 되고도 교통사고로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못 다녀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정부가 책임져야 될 어떤 대상의 어떤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더 잘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와주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겠죠. 없는 예산을 빚만 내서 줄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벌어서 소득을 만들어서 소득을 세수로 창출해서 건강한 복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참,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참 새겨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 보궐선거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또 뜻하지 않게 또 우리 또 국민의힘 후보들도 상당히 이제 추서표를 던지시고 이제 나오시고 계시는데 또 지난주에 또 면접이 있었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면접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후보보다도 그 경선에서 유리하다 나가는 그 부분. 또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인사의 낙하산 인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보이는데
그런 그 흐름에 대한 또 네.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예상이 사실, 예상보다 많이 후보를, 예. 며칠 안 돼서 많이 접수를 하게 됐죠. 예. 어쨌든,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건강한 어떤, 이 환경이고. 그래서 면접 보는 날에는, 장승민 후보하고, 저 포함해서 한 5명 보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승민 후보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자신이 없던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포기한 거고 면접 자체를 안 봤으니까 여러 번 수차례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면접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저 포함해서 4사람, 허승 후보부터 해서 그래서 면접은 뭐 서로 잘 봤습니다. 봤는데 저는 이제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그래도 국회의원 나오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래도 한 1년, 2년은 봉사하고 나오는 게 민주당이든 여든 야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도 살지도 않다가 그냥 국회의원 나온다 그러면 참 저는 제가 안산 시민의 한 사람이고 상록 우리 안산 갑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의 대표를 우리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들을 정책으로 잘 만들어서 국회에 가서 좋은 역할을 하고 제도적으로 입안을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라고 뽑아놓는 자리인데 사실상 안산의 뭐 동사무소 위치도 모르는 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당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을 얘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자격이 좀 어느 정도 그래 나는 지역에서 그래도 한 2, 3년은 봉사했으니까 나도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더 큰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세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집권당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나오는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그분도 사실은 놓고 보면 또 낙하산이거든요. 우리 단원 을에 있다가 코인으로 해가지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줬던 건데 결론은 다 떨어진 운동화라든지 라면 먹고 돈이 없어 라면 먹고 한다고 해가지고 결론은 나중에 코인이 엄청난 어떤 금액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나왔지만 코인 문제로 결론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장관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한두 차례도 아니고 수십 차례 사실 하지 말아야 할 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저런 사람이 돼야 되나라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용이라는 분도 제가 볼 때는 재선에서 또 징역 5년을 받아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하게 그 판결을 기다리고 난 뒤에 판단해서 정치를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안산의 시민들을 너무 정말 무시하는 어떤 행동이 아닌가 정말 이런 면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우리 독자와 우리 또 유권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산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계획도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헬기 타고 지나가다가 서울의 도금단지하고 염색단지를 이전시키기 위한 공단을 해서 바늘공단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단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 공단의 배후도시가 사실은 안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최초로 이 수용을 해가지고 다 그 당시엔 동네죠. 동네도 이주시키고 도로 22%, 24%, 그 다음에 공원도 23, 4%, 그 다음에 상하수 시설 다 깔고 포장하고 주택 부지, 연립 부지, 아파트 부지 이렇게 딱 정지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초 도시에서 이 집이 한꺼번에 한 5년, 10년 안에 다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 40년 가까이 흘른 지금 안산은 굉장히 노후가 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늘공단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제2의 살기 좋은 안산, 정말 안산이 다시 살고 싶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대기업을 꼭 유치해서 1, 2, 3차 밴드가 시아바늘공단에 들어와서 정말 삼성이나 LG 같은 어떤 대기업이 유치된다면 연봉이 1억에서 1억 한 5천 사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1, 2차 밴드가 한 9천, 8천 되면 지금 3천 한 500만 원 중반대에 있는 지금 바늘공단 평균 임금보다 훨 좋아지니까 안산이 그래도 좀 제대로 정말 서로 안산이라는 곳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보다 훨씬 행복한 도시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정말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가 꼭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정말 안산 시민 여러분, 우리 안산 갑에 계시는 우리 시민 주민 여러분은 한쪽에 기울어져 있는 우리 민주당만 국회의원 3명이고 도의원 8명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1명 정도는 좀 건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도의원도 2-3명은 건강하게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도 한쪽으로 너무 민주당이 쏠려 있으니까 물론 국민의힘이 못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은 저는 인사하러 가면 잘하겠습니다가 인사입니다. 정말 못하는 것도 많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의석수를 좀 어느 정도 좀 균형 잡히게 해줌으로 인해서 국가도 에너지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안산도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절대 건강하게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산을 꼭 성장 동력을 50년 먹거리, 그 다음에 100만 안산을 꼭 만들어서 살기 좋은 제2의 도시 성장의 안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시고 꼭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